이 마산 국화축제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개최를 하겠다. 미리 예약한 차량만 오전 오후 합해서 500대. 자동차 안에서 극장처럼 볼 수 있게. 함안에 가면 핑크뮬리 군락이 있는데 진짜 핑크 물들을 아예 베어버려야겠다. 콜라보가 되게 잘 됐다. 기자회견 녹화하면서 이 정도로 칭찬한 거는 거의 최초 아닌가 싶어요.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 그러니까.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사실 저희가 마음도 이렇게 좀 몽글몽글해지고 단풍놀이 위해서 좀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실 좀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못 갈 것 같다라는 실망감도 좀 있는데 어떠세요, 다들? 지금 이맘때부터 11월까지 이제 단풍철이라서 가을 여행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성장한 이후로 그 단풍 안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올해 조금 갸우뚱되고 있는데 마침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지난 봄에도 경남도에서 비대면 드라이브 뭐 100선인가 네네. 50선 해가지고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경남에서 안 가본 곳이 없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그때도 좀 놀랐었고 이번에는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제가 안 가본 곳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경남도에서 비대면 힐링 여행지 이제 18개를 오픈을 했는데 가을 테마로 다른 관광객과 이제 일정한 거리 유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소수로 자연에서 휴식할 수 있는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가 갈 정도로 네, 아무튼 뭐 이제 소개가 되겠지만 정말 인상적인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양산에 취재를 하다 보면은 좀 강바람도 쐴 수 있고 경치도 잘 즐길 수 있는 양산의 황산공원에도 리스트업이 됐었고요. 그리고 합천군의 홍류동 계곡은 좀 이 가을철이 되면 단풍색으로 그 계곡 자체가 물에도 단풍잎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색깔 자체도 다 단풍 색깔로 물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도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진짜 모르는 곳이 많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고 좀 당황스러우셨어요. 나름 이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는 곳이 많았대요. 이게 각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추천을 받다 보니까 나름 숨어 있는 맛집처럼 숨어 있는 관광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광 쪽으로 보면 조금 좀 예상치 못했던 소득이라고 할까 몰랐던 데를 알게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저도 김해 쪽에 저 이름은 들어봤었는데 이게 누리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백두산 누리길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백두산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아는 그 큰 북한 쪽에 있는 백두산이 아니라 김해 이제 백두산이더라고요. 이게 백두산이라고 하는 길이 이제 대동면에 있는 산인데 이게 신어산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꽤 이제 능선이 길더라고요. 이게 꽤 오래 많이 연결되는데 이게 누리길도 되게 여행지가 좋다고 합니다. 황토길, 뭐 소나무, 편백나무, 흑낙지가 이제 연결돼 가지고 산림욕하기 되게 좋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편백나무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치유 이런 이제 그 네, 피톤 네. 치트 네, 이렇게 네. 나와가지고 치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망대에서 딱 보면 김해평야하고 선악동강 있는 한눈에 딱 조망이 되는 이게 아는 분들만 이렇게 찾아갈 정도로 이제 숨은 명소라니까 한번 꼭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가볼 수 있는 가을 비대면 힐링 여행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힐링 뭐 말 그대로 코로나로 우울했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남도에서 추천한 여행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쌓였던 스트레스 확 풀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마산 국화축제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량 안에서 관람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축제는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 극장처럼 즐길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중계됩니다. 주말에는 입장객이 몰릴 수 있어 사전에 예약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의 가을 축제들이 좀 줄줄이 연기되거나 또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 3대 축제 중 하나죠. 굉장히 큰 축제이기도 한데 이 마산 국화축제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개최를 하겠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제 형식을 보면 도보 입장은 아예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꽃이 예뻐도 차에서 내려서 사진 찍을 수 없게 돼 있고 미리 예약한 차량만 오전 오후 합해서 500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가용도 자기 뭐 없는 분도 있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택시비 요금 정도만 내고 택시로 축제를 둘러볼 수 있도록 뭐 무슨 협약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전체 보면 자동차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둘러보도록 이제 설계를 했는데 전 처음에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그 항 여유부지에서 국가축제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좁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규모, 방식, 시간 이런 것도 좀 수긍이 됐고 제일 결정적으로 예물단지였잖아요. 마산 해양 신도시에서 한다 그러니까 발상이 참 참신하다.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아마 지난해 행사장 규모보다 5배가 더 넓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발상의 전환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사실 축제하면 먹거리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거리 먹거리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특히 마산에서 이제 축제를 하니까 창원 지역의 특산물이라면 뭐 단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단감 그다음에 뭐 바다가 있으니까 해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늘 사 가지고 가시고 아니면 먹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드라이브 스루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리지 않더라도 차 안에서 이제 그런 특산물을 사 가지고 뭐 현장에서 못 먹더라도 사서 집에 가서 이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로 움직이니까 또 이제 자동차 극장하고도 연계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 자동차 안에서 극장처럼 볼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주파수를 맞춰서 듣고 그다음에 행사장 들어가면 라디오 주파수 맞추면 행사 소개를 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낸 것 같아요. 이제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이게 코로나 되면서 자동차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름으로 이런 방금 얘기했던 뭐 공연, 관람, 뭐 그다음에 극장, 그다음에 판매 이걸 몽땅 다 모아가지고 맞아요.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기획이 가능했던 게 이제 5배나 넓어진 행사장이고 실제로 보면 5배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만 걱정이 이제 아직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점은 조금 신속히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뭐 이제 그런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조금 맞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장을 출입하는 이제 차량 번호와 운전자 명부는 이제 저희가 보통 요즘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하듯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뭐 이제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서 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대로 1,000대 정도 하루 1,000대 정도 제한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역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좀 걱정이 없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완벽하게 준비했다. 저희는 나름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차량을 하든 뭘 하든 축제고 축제는 건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고 사람이 보라고 했으면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모인다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사람이 모이다 보면 확산이 어떻게든 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고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기획들을 다 모아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 거는 이제 지역 경제죠. 지역 맞아요. 경제가 너무 이제 축제로 발생하는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지난해 국가축제 다녀간 사람이 211만 명, 경제적 효과로는 773억 원. 뭐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금액이 아니죠.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올해는 차량 이동식으로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한 15만 명 정도로 이상이 되고 있긴 한데 그것만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이 보고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돈을 쓰고 갈 텐데 이거를 그냥 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쳐가지고 지역에 그 축제를 기다렸던 그리고 거기에 퍼질 돈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지역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 거고 그렇게 고민한 결과 어떻게든 축제를 하면서 방역까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들이 우리가 부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부터 1년을 기다린 축제가 워낙 유명한 축제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관광에 몰려오니까 기대감이 크겠죠. 근데 우려 반 이제 기대 반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주변에 있는 먹거리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화훼 농가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 보면 20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었는데 그게 무슨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국화축제에 가서 보면 막상 물건을 보면 꽃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한 3개씩 항상 사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심리들까지 이제 부가적인 창출 효과를 보면 비록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화훼 농가라든지 주변 상인들한테 미칠 효과는 굉장할 것 같아요. 국화 같은 경우에는 창원 지역에 이제 저희가 흔히 마산의 삼진 지역, 뭐 진동, 진전, 진북 지역에서 전국의 한 70%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많이 축제가 취소될까가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화훼 농가에서 축제가 취소되면 그 만들어 놓은 국화 이제 키운 국화들을 다 갈아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를 일단은 해결이 됐는데 아무래도 지역 경제 입장에서 좀 돌아보자면 이제 올 때마다 대부분 국화 축제로 오실 때는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이제 버스들이 이제 출입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또 지역 경제에 타격이 갈 것 같고 또 그 방역은 방역대로 지금 조금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는 이제 거리두기를 지켜라 그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지킵니다. 다들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을 딱 빠져가지고 밥 먹으러 가버리면 다 이게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거리두기 별로 안 지켜지거든요. 네. 맛집이라고 간데 보면 이게 참 지금 이렇게 사람 많게 이렇게 있는 곳에서 먹어도 되나 할 정도로 어차피 마스크도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으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만에 하나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집회나 아니면 교회발 어떤 집단 감염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좀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좀 신선한 행보가 있었어요. 최근에 함안군에서 좀 특이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함안군 악양 생태공원입니다. 가을이면 만개한 핑크뮬리가 장관을 연출하면서 SNS 인생샷 명소로 인기인 곳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찌된 영문인지 핑크뮬리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함안군은 3일 동안의 작업 끝에 축구장 1개 크기 면적의 핑크뮬리를 베어냈습니다. 함안에 가면 핑크뮬리 이제 군락이 있는데 거기가 10만 명씩 해마다 관광객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함안군 그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특히 전국적으로 SNS 인증샷 명소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청소년, 청년, 여성들의 경우에 요즘 인증샷이 대세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냐면 인증샷 패스란 그 인증샷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친구들끼리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개인 SNS에 젊은 분들 보면 프로필 사진이 핑크뮬리 밭에서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조금 유명해지면서 맞아요. 예, 뭐 경남이나 이쪽으로 많이 확산된 분위기인데 처음에 핑크뮬리 자체가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외래종이어가지고 이걸 맞아요. 키워도 되냐라는 논란이 참 많았던 곳인데 이제 지금 많이 확산이 됐고 특히 경남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함안의 악양생태공원이 이제 좀 2017년부터 이제 식재를 시작해서 이제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축구장 1개 크기로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넓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함안군도 결정을 내린 게 그러면 이제 핑크뮬리를 아예 베어버려야겠다라는 결정을 이렇게 큰 결정을 하셨죠. 그 관광 활성화보다는 이제 국민 안전을 선택하셨는데 요즘 지자체들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1호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끼리도. 아까 마산 사례를 들듯이 1호가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네 하는데 이제 이번은 오히려 함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1호가 됐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저희가 지금 2월 달부터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2월 달부터는 봄 축제가 있을 때지 않습니까? 봄꽃 축제가 있을 때인데 그때 봄꽃 축제 있을 때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했을 때 물론 그대로 크는 꽃들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끈을 엮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막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24시간 완벽하게 감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갈아엎는 경우는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함안군 입장에서는 정말 큰 관광 자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갈아엎을 정도면 그 의지가 굉장히 컸다는 게 이게 차라리 사람이 안 오면 안 오지 우리는 그렇게 감염을 시킬 수 없다 이런 의지가 너무 이제 확고하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분홍빛 물결을 연출하던 핑크뮬리는 사라졌지만 함안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젊은 농부들과 손잡고 버려지는 핑크뮬리로 만든 꽃다발과 메시지를 담은 핑크박스 제작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핑크박스는 250개. 함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핑크박스 신청은 응모 시작 1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아무래도 핑크 뮬리를 사전에 다 베어버렸습니다. 근데 일부를 살려둔 이유가 조금 예쁠 때, 절정일 때 베어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베는 현장을 이제 갔는데 이제 그 공무원 분의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 이번에 행정이 핑크박스 자체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함안에 있는 이제 귀농한 청년 농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번에 핑크박스를 좀 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핑크박스에 들어가는 꽃 자체도 실제 그 함안의 젊은 이제 귀농 농부 중에 한 분이 플로리스트여서 우와. 또 실제로 직접 이렇게 전문적으로 콜라보가 하기 되게 잘 때문에 됐다. 그 제안을 이제 함안군이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농부들 우리도 동참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크게 이렇게 행정을 좀 칭찬하는 분위기였는데 놀러 가시는 부분도 좀 제한이 돼서 답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핑크뮬리 보내드린 거 또 간직하셨다가 또 보고 즐기시고 내년에 또 잊지 않고 저희 함안군 핑크뮬리 악양생태공원 찾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이게 기자회견 녹화하면서 보통 지자체 잘못한 것만 주로 얘기하고 지적하고 이 정도로 칭찬한 거는 거의 최초 아닌가 싶어요.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급인 저희가 것 같아요. 그만큼 잘하는 거는 그 잘하는 대로 칭찬을 합니다. 잘하는 행정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부를 해주시고 이런 거야 뭐. 너무 진짜 강조하시는데 잘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슈 설에서는 이 지자체들의 축제에 대처하는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한 줄 평, 어제 잠을 못 주무신 건 아닌가 싶지만 자, 한 줄 평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장님부터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블루도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도 있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쨌든 가능성은 뭔가 있지 않습니까? 확산의 우려는. 그래서 가실 때 가시더라도 정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안 나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조금 조심할 수 있는 건 조금만 더 견뎌가지고 조심해 주시는 게 내년은 더 화려한 축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씨앗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안 되면 내년도 이래요. 끔찍해. 네, 조금만 더 옆에서. 견뎌주세요. 옆에서 열심히 쓰고 있던데. 해볼까요? 앞에서 똑같은 말을 다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함안군 이완 칭찬한 거 계속 칭찬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함안을 찾아주세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 최고 칭찬이다. 너무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호암 마마보다 무서운 게 봄바람, 꽃바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고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는 좀 유쾌하게 봤는데 코로나19로도 결국 국민들의 그 감성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이 두 시군이 보여준 마산과 함안이 보여준 정반대 정책조차도 갈등으로 안 보이고 너무 유쾌하게 봤고 하지만 방역 수칙은 꼭 지켜줍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죠.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강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